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대통령은 나 81번 조사 그거에 대해서 뭐 명태균이 했네 안 했네, 보고했네 안 했네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명태균 씨는 81회 조사했다. 처음에는 녹취록으로는 대통령에게 맨날 보고했다 이런 말이 나왔지만 실제 나중에 인터뷰할 때는 그거 보고하지 않았다 이제 이랬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뉴스타파에서 3월 8일자 조사가 보고된 것으로 명확한 증거가 이제 나오고 다른 증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빼박이 돼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부인하고 있는 그 내용 한번 싱크로 들어보고 과연 그 말하고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맞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봤죠? 윤석열 4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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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네, 예.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 네, 예.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네네. 되니까. 네, 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작업 막 뭐 고치라고 막 말하더니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 그때 자기는 진실되게 말했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저 말이 또 아니다라고 좀 우기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신 교수가 네가 보내준 거 이거 있잖니 이래가지고 좀 말이 좀 무색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선거 여론조사를 대통령을 위해서 해봤는데 돈을 안 받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후한무치다. 윤석열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돈을 줄 리가 없던데 이러면서 말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선거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돈 한 푼 안 주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자,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 날 정말 면밀조사 관련된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 싱크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보고서 안 한다고 난리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 안 한다고 난리다. 이제 보고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빨리. 지금 난리 났으니까. 그럼 자기가 이제 그걸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저건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은 빼고 대통령과 대통령 캠프와 명태균 씨가 서로 이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내용을 봤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돈 안 네. 줬다 그러면서. 네.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 당대표로서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당대표 후보 당대표로서. 그 이준세가 부탁을 해서 그 RDD로 네, 그 경기 거 네, 경기도지사 네. 그걸 좀 조사 좀 해달라는데. 오늘은 힘든데 내일은 제가 노트북을 들고 갈 거라 내일은 가능한데 오늘은 그 내일 하면 되지. RDD로. 네, 네, 제가 보시면 2022년 3월 23일이라서 이미 대통령은 당선이 된 이후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지방선거 이제 공천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경기도 관련해서 좀 뽑아봐라. 이거 여론조사 해라. 아주 지정을 해줘요. RDD를 해라. 근데 저때 강기경 씨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시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그걸 시키고 있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봤더니 저것은 실제 여론조사가 됐고 여론조사 관련된 돈은 못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명확하게 이준석이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대통령에 대한 거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건 비슷한 게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그쵸? 똑같은 거고 경기도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가장 약한 데가 어디였느냐? 경기도였어요. 경기도였죠. 그러니까 예. 경기도를 이기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대통령도 만들었고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한 당대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시급한 추정입니다만 RDD로 돌려봐 확인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돌렸다는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돌려대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보고를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그게 김동연하고 김은혜 그때 근데 그 거였나요? 3월이 네. 공천이 아직 안 안 됐을 됐어요. 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네. 유승민이 나가니 많이 뭐 내가 경기도지사를 하니 많이 이럴 때고 맞아요, 아마 맞아요. 김은혜랑 유승민이 경선을 막 하고 뭐 요런 거를 들어갈 때인데 그때 이준석 쪽에서는 뭐 유승민을 밀고
윤석열 쪽에서는 김은혜를 김은혜를 밀고 밀고. 이런 구도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 얘기가 이 명태균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사장이라고 하니까 명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무슨 미션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뭐 상상하기로는 유승민에 유리한 조사가 있었나? 저는 좀 의심도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김은혜가 어쨌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은혜가 되고 김은혜가 공천 받아가지고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되는 어떤 과정의 단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이게 어떤 맥락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준석 의원이 억울하다고 하고다는 얘기 있어요. 그 당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내가 지방선거 다 이겼는데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다 이겼는데도 경기도지사를 져서 너무 열받는다고 하더라. 이 대표님 나는 지방선거를 다 이겼는데 경기도지사를 져가지고 너무 서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욕심쟁이다. 나를 미워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진 거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막 이렇게 화내고 뭐 서운하다고 하고 다른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끼워 맞춰서 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유승민 밀고 밑에서 장난치고 요런 거 하느라 당력을 모아서 김은혜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졌다 이 얘기를 하는 맥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명태균 씨랑 이준석 의원이 이제 특수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유승민 지지든 뭐든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요건 또 새로운 어떤 의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런 얘기는. 게다가 저거는 이제 경기도지사 관련된 뭐 좀 대표로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일단 이준석과 명태균이 무슨 관계인지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지금 저런 대화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이준석의 당대표 처음에 될 때에 만났었다 그랬었잖아요. 막 당대표 되기 전에. 그래서 당대표 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는 게 이제 본인 주장이었고 이준석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 때 필요한 게 또 뭐죠? 여론조사잖아요. 그 여론조사도 저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해줬듯이 저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위한 여론조사도 명태균 씨가 많이 했는데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한 흔적이 없다는 게 강혜경 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녹취록에 4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강혜경 씨가 40만 원. 이 40만 원 추정해 볼 때 소위 ARS 여론조사의 전화 요금이래요. 네네네. 이게 한 500여 개 된대요. 500명. 그러니까 516개 샘플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31%, 홍준표 후보가 30.4%, 6%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네. 나머지 가짜로 1522개의 샘플을 갖다가 뻥을 튀겨서 그렇죠. 했더니 윤 33%, 홍 29.1%가 났다는 거예요. 여론조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6%가 갑자기 4%가 넘는 정도의 차이를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술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되게 무식한 기술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뻥을 튀겼다는 거 되게 무식한 기술이기도 한데 이런 형태로 누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바스든 아니면 당원들한테 돌렸건 그 당시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원들 여론에 영향을 줬구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간의 상황을 안다면 이준석 그 당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든 네. 아니면 윤석열 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경선 여론조사든 아니면 대선 여론조사든 그 이후에 벌어질 경기도 여론조사건 상관없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이걸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상황인데 딱하니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적을 해서 그 사람에게 요청했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여론의 조작들에 대해서 기했다라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준석이 누구를 욕하는 건 누워서 신비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의원의 당대표 당선 때에 그 명태균 여론조사 그리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신뢰성이 낮다라는 게 지금 여러 정황으로 그동안 했던 일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강혜경 씨는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때도 지금의 윤석열 후보 시절과 같은 유형으로 같은 양상의 여론조사를 해줬다라고 지금 네네, 주장을 한다는 네. 것이고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본인이 주장한 게 노영희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언제 어느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당대표 자기 당선될 때 해줬다는 건지 밝혀라.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일단 강혜경 씨는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선관위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 조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대표 선거 조사를 했던 것을 강혜경 씨가 올렸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 올라가 있어요. 본인이 가서 찾아보면 돼요. 그 문제는 그 수많은 여론조사에 대한 돈을 냈냐 안 냈냐를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하고 증거를 대면 돼요. 본인이 여론조작을 안 했다고 지금 아마 더 팔팔 뛰는 것 같아요. 난 여론조작 했다고 말한 적도 없고. 여기서 핵심은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이제 있었으면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돈을 냈느냐. 혹시 당신도 대통령처럼 돈 안 낸 거 아니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명태균에게 경기도 어디 거 한번 해봐. 알디들 해봐. 이렇게 막 지정해 줄 정도로 이런 식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었던 것이 맞다면 우리들은 당신과 명태균을 싸잡아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노영희 합리적이다. 의원님 말씀은 그거네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한 이준석 당대표 후보의 여론조사가 지금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다. 등록이 돼 있대요. 되어 있다. 그거는 제가 강혜경 씨한테 확인했고 자기도 갖고 있대요. 그 이제 방금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아까 이 싱크에 나온 RDD 조사 그 경기도지사 관련돼서 그때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였던 거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 입장에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면은 당이 이 비용을 당이 지출을 내야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출한 게 없다 이제 그 말씀인 거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이제 이상한 여론조사인 거고. 이상한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없었던 여론조사면 이제 여기서 이상하다는 표현을 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경선 구도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좀 의심이 돼요. 이제 이 자리에서 번뜩 든 생각이 그런 의심이 들고 그 얘기를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이준석 의원의 한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의 이제 뭐 입장 표명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의원이 지금 가장 방어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가 대표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명태균 씨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대표 전당대회를 치렀느냐, 이 부분인 거고 뉴스토마토 측이 그걸 취재하거나 보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준석 의원이 새로운 소스를 뉴스토마토에 주면서 요거를 방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성을 돌리려고 했던 거죠. 그 편집국장의 그 입장 표명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쓰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들을 쭉 의심해 보면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 간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 오늘 저 녹취는 새로운 뭔가를 사실은 좀 의심하게 한다. 새로운 맥락을 의심하게 한다. 뭐 확증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네. 그 말씀까지 다시 한번 좀 아니요, 드리겠습니다. 저 녹취는 매우 중요해요. 중요한 녹취예요. 왜냐하면 예. 아마 본인이 그 당대표 나왔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라고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번에는 2022년 3월 달에 저희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직접 경기도 RDD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건은 걸리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모르겠어요. 뭐가 증거가 나오면 확인되겠습니다만, 근데 뒤에 거는 요청을 한 게 사실이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강혜경 씨의 증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것과 그전과 달랐다라고 본인이 해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저건 좀 중요한 녹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우 중요한 녹취고요. 이게 이제 운영위에서 까지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 때 강혜경 씨도 나오지만 이 신 교수도 나와가지고 이쪽 캠프에서 이쪽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가 왔다 갔다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가 사실은 이제 통합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듣는 정보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정보들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전달하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이 그림이 안 그려져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죠? 우리 운영이 1일 날, 언제죠? 11월 1일 날. 네. 그래서 11월 1일 날 신 교수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하기로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많이 알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그리고 또 실제 운전해줬던 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겠어요. 게다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걸 안다 이런 그분은 진짜 많은 걸 알고 말이 계신 것 있을 같은데 정도로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혹은 누굴 태우고 다니면서 명태균 씨가 떠들고 다녔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다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조만간 양심 고백과 본인들이 그동안 억울했던 거를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명태균에게 속아서 돈을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는 나 돈 어차피 돈 못 받는 것도 뻔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모양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조금 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역시 얘기가 될 거고요. 저는 제일 싫은 게 김영선 의원이 형사사건 선관위에서 고발돼가지고 그 검찰로 가서 수사를 받는 건 관련해서 처음에는 검찰 수사를 막았어요. 그리고 선관위도 처음에 막았어요. 그래서 2023년에
한번 이게 됐다가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서로 간의 분쟁 때문에 돈 때문에 서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영선 씨가 이 강혜경 씨 남편 직장까지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남편 공무원이죠. 너 돈 내놔라 이렇게 난리가 쳤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강혜경 씨가 참지 못하고 니네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증거도 다 이렇게 거짓말로 말해주고 인멸도 다 해주는데 나를 사기꾼과 횡령범으로 물면서 니네들이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선언을 합니다. 네, 정면 승부하겠다. 그러면서 내용을 봤더니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명태균 씨 애들이 쓰던 핸드폰이 미래한국연구소 법인 폰이었던 거예요. 그 법인 폰을 가지고 애들한테 쓰고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핸드폰도 비용도 거기서 다 내주고 하물며 명태균 씨가 누군가에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도 거기서 나가고 장모에게 줘야 되는 돈도 거기서 나가고 가스비도 거기서 나가고 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주장이 맞나요? 그런 거는 보통 본인 개인 기업일 때, 개인 그렇죠. 사업자일 때 그렇죠.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쓰는 것들도 비용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또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는 EQ900 그거는 미래한국연구소 차였던 거예요. 근데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소장은 나는 그런 차가 우리 회사에 있는지도 몰랐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그래놓고 김영선은 또 개혁신당을 가려고 또 그 난리를 치고. 그 날개를 치고 개판. 그리고 2가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는 건데 이거는 뭐 저희 내피셜 영역입니다. 하나는 김영선 육선 만들기, 하나는 이준석 40대 대통령 만들기였대요. 이 2가지 프로젝트를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하려다가 김건희가 나라를 살렸지. 2024년 4월에 김영선에게 공천을 못 주는 무능력한 자가 되면서부터 나라가 살면서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처음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명태균 씨, 네, 제 말 중에 허위 사실 유포, 네, 얼마든지 고소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대응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태균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고소하고 안 고소하고 중요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려오신 거 혹시 지금 찾아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는데 그 화면에 좀 보일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를 공격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명태균 씨를 지지하고 명태균 씨를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다, 저다. 지금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요. 왜? 명태균 씨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으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인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정치인들, 국정농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혼이 나야 되는 거죠.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는 능력이 좋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잘 찾아내고 편법적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줬다. 거기까지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우리 말을 잘 듣는다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노영희 있네.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본인 페이스북에 무슨 종류의 3시간 허위사실을 전에 올렸어요. 유포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오늘 3시간 아침에 전에. 뉴스공장 그 겸수는 없다 뉴스공장 잠깐 나가서 얘기했더니 저렇게 좀 올렸는데요. 저를 공격하셔가지고 명태균 씨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의 객관적이고 훌륭한 시민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